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는 박성준 동국대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셔보고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님도 다시 무대 위로 위치해 주셨습니다. 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장님과 이준행 고팍스 대표님도 다시 무대로 모십니다. 네, 토론자분들 차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의 좌장이신 한기진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핌 디지털 자산 기준법 관련해서 포럼 관련해서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된 금융증권부장 한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태풍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바람만큼이나 또 이쪽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디지털 산업,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태풍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수도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옆에 되게 훌륭한 전문가분들하고 정책을 수립하시는 고위 공무원까지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업계 전문가나 또 법조계나 이 관련 종사자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항상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쪽이 정보 당국자 분들밖에 없거든요. 항상 또 그렇게 되면 욕을 또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한데, 어쨌든 옆에서 박주영 과장님께서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금융위 쪽에서 한 말씀 정리해서 해줄 수 있으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도 많은 내용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업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다양하게 스터디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견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 들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14개가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2번 법안 소위 정무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저희 자본연구원을 통해서 14개 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지를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제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규제 당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SEC라든가 FRB 그리고 재무부, 법무부까지도 다양하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법안 관련해서 실무적인 논의들도 계속 이제 관련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가상자산 관련 민간합동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육성과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논의 동향, 규제 동향과 어떻게 발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경우에도
규제가 필요하시다는 의견들도 있고 좀 규제를 약하게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절 이렇게 거의 트릴레마를 풀어야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TF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규율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과기부와 뭐 법무부, 뭐 기재부와 이제 다양한 협조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 안정이나 어떤 CBDC 조세 이슈 이런 것들은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고 또 이 논의의 이제 그 제도적인 가장 큰 테두리인 가상자산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그 규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련 범죄들을 또 규율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민법적, 형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또 법무부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논의가 이렇게 이제 어떤 틀이 딱 맞아져야 이 법안의 정합성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들 뭐 언제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의견이 저희 정책에 좀 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볍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주제 발표할 때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분이 박성준 교수님이셨는데요. 좀 뭐 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뭐 박종훈 과장께서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게 진행이 좀 살짝 아무래도 정보 당국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아마 박성준 교수께서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입에서 너무 좋은 얘기 나오는데 저부터 시키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뭐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저보고 토론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4년 전에 저희가 소통할 때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나와서 했던 얘기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그럼 지금 동안 저희 국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신다고 그때 하셨고 근데 제가 아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과연 금융위원회하고 어떤 소통을 했는지를 제가 들은 바도 없고요. 범부처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4년 동안 딱 4회 정도 회의했다. 그거는 잘 긴밀하게 협의 못했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죄송하지만 똑같은 공허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냥 이번에는 조금 좀 제대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좀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추진 일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첫째, 지금 말씀하신 걸 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금융위원회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쯤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되면 법안이 되고 제도가 되면 제도일 수 있는 그 목표 일정이 언제인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도 계속 그래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전혀 디지털 자산 얘기 안 쓰십니다. 가상자산이라고 쓰세요. 특근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현재 새 정부가 들어와서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현재 쓰고 계시는 가상자산 용어랑 같은 거냐 똑같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랑 가상자산 용어를 똑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입에 배셔가지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건지 일단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특근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미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 쓰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가 좀 아직도 저는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도대체 쓰시는 가상자산이 뭘 의미하시는 건지, 특검법에서 정의된 가상자산이냐, 그거를 좀 묻고,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발표를 보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디지털 자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위가 대통령이 보고한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타이틀은 디지털 자산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가상 자산에 좀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암호화폐나 이런 쪽은 기피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학습적으로 용어를 쓰는 건가 아닌지라는 질문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8월달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고 또 글로벌 동향이 이미 법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좀 일정까지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게 많네요. 추진 일정은 사실 이제 법 논의라는 것이 국회에 논의가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제 논의 동향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행정명령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 결론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미카 같은 경우도 아직 최종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GDPR 같은 것도 보면 최종 합의안이 나오고 시행되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논의 동향이라는 게 지금 다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두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두 개념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할 때 법안에서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도 당연히 논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느끼는 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전혀 다른 거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박 과장님께서 한번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이제 논의 중이어서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 그 의견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자산과 가상 자산의 개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두 개념을 같이 써도 무방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정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려도 되죠? 예. 가상자산은 특정금융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나요?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2021년도에 시행령법 해가지고 작년 9월 며칠이죠? 시행이 됐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은 가상자산은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이나 용어가 아직 정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 정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미카에서 얘기하는 암호자산이라는 정의는 다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물어봐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은 아직 법이 안 됐다. 맞습니다. 확정된 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재개정이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기본 법 같은 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한서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무슨 2019년 10월 때 나온 것도 있고요. 이번에 유럽에서 미카가 얘기한 것도 기본법으로 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아직도 초안이라도 어떤 안이라도, 원래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가 됐으면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또는 기본적인 그 법이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든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초안 정도는 이미 나와야 되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퍼펙트한 법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그게 가상자산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생각되는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 정도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서 목표 일정을 달라고 한 건데, 법이 완성되는 거는 국회 입장에서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목표 일정이 언제냐는 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의 일정이 언제냐는 거예요. 뭐 2022년 12월 달에 올해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뭐 디지털 자산 뭘 하든지 어떤 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내년 6월 달에 금융당국 입장에 안을 내겠다. 뭐 이런 금융당국 입장에서 목표 일정을 물어보는 거지. 뭐 이게 나중에 국회 가서 합의되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조금 강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가상자산 용어가 만약에 가상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자산이 맞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개념이 괜찮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 그러면 특검법에 있는 가상자산의 저기를 바꿀 용의가 있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봤던 거지 어떤 확정된 걸 물어본 거는 저는 아닙니다. 네, 박 교수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좀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으셨나 생각 들고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업계 입장에서는 다급한 심정이다라고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자산에 대한 정의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러운 진행 논의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는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해외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국은 뭐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살짝 해주셨는데요. 혹시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라면 뭐 한국 일단 분류 기준이나 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서 분류 기준과 또 증권형과 비증권형에 대한 분류 요게 가장 큰 출발점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분류 기준을 뭐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추세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상황에 맞게 그런 것과 증권형과 비증권형에 대한 분류가 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준이 있으시면 혹시 개인적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증권형과 비증권형 말씀하신 건 이제 제 업무 보고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글로벌에서도 다 각국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각국의 증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각 나라마다 증권에 대한 범위와 개념 정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증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증권의 정의를 이제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유사성과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개념을 통해서 각 증권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과 비증권의 그 분류 기준은 당연히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해외 사례들은 그냥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이 나라의 증권법 규제상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고, 저 나라는 증권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는 이제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방향성을 정하고 이럴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법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그 글로벌 법 체계가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법 해석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준영 대표님한테 그 한 말씀 묻고 싶은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입장에서는 뭐 루나 사태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정 노력이나 또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금융 당국과 또 국회에 대한 여러 설득 노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오늘 주제도 나왔지만 K 디지털 산업 육성 뭐 이런 쪽 측면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정책이 뭐 일자리 세수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국내 자산거래소에서 외국인의 투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상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굉장히 그 타이틀 던져놓으신 거는 되게 화려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법적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계 쪽에서 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설득을 하고 뭐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파트가 있으시면 좀 우선순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자전 노력이 좀 또 시장이나 금융 소비자 쪽에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쪽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업계에서 일단은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또 그 예민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10분 공감하는 바이고 잘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 동안 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닥사라고 그 5대 거래소 협의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족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법이 없어도 사실은 굉장히 플레인한 내용이니까 규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ML 관련된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은 특근법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규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계랑 이제 당국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리스크를 더 줄이고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국부를 증대하고 국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최적화시키고 이제 옵티마이즈 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그런 대량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게 가상자산은 특성이 이제 증권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발행자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이게 화폐에도 그렇듯이 이게 사실 믿음의 영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퓰리스트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상호주관적인 형태로 이제 가치평가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내재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굉장히 상호주관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자산인데 근데 이거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막을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종교 같은데요. 한 코인 하나하나들이. 근데 이제 막 종교도 어쨌든 우리 자유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무슨 조계종은 좋고 원불교는 안 돼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종교는 사입이고 어떤 종교는 아니야 이렇게 막 국가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이제 이제 테라 루네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엄청 많았던 사이비 종교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믿는 교세가 너무 세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막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떤 모세의 기적 같은 것들이 가격의 기적 같은 게 있으면은 팔로워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좀 저는 현실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프라 상태에서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보 공개만으로도 이걸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반면에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제일 좀 합리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사후 규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좀 리스크 중심의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되면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맞는 방식이 아닐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금융 규제들이 좀 사고 예방에 좀 관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프레임워크가 좀 달라서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 뭐 도입을 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쿨하게 좀 사후 규제 그리고 또 이제 또 사후 규제를 잘하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업체들이 한국에서 등록을 해야지 이제 트래킹이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랑 정보를 최대한 강화하되 일단 터지고 났을 때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건 물론 그냥 뭐 어떤 법이나 어떤 행정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업계 일반인의 그냥 관점인 것 같고요. 운영자 입장에서의 말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는 좀 저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충분히 또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좀 또 언론도 관심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 많으니까 잘 될 것 같고 결국 아까 말했던 게 사실은 뭐 세수 뭐 무슨 일자리 이러면서 어떻게 거시경제학적인 뭐 경상수지 극대화 뭐 용어를 써가지고 거창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유니콘 많이 만들고 가상자산 사업자들 아니면 크립토 사업들 중에서 국내산 유니콘들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저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건 이런 것들 리저브들 우리나라에서 극대화 외환 보유가 늘리는 것처럼 보유액 최대한 많이 늘리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얘기거든요. 근데 참 이게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 쪽은 이제 뭐 저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코인 발행자들 같은 경우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발상의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얘기가 괜히 중원부 길어졌습니다. 네. 네, 뭐 가상자산 업계 CEO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루나 사태에 대한 재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기본법이든 뭐 업계에 대한 규제든 다 이런 소비자 피해나 리스크에 대한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당국 입장인데요. 근데 아까 이준임 대표께서는 사전 규제냐, 사후 규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법 체계상 우리나라 금융법 체계상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뭐 하는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전 규제, 사후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박정 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테라, 뭐 루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입법 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법상 이제 자금 세탁 차원의 검사라든가 그리고 뭐 답사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 그리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검경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를 위해서 법 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테라루나 비슷한 사태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 방식은 이제 금융 규제는 이제 사전 규제 없이 사후 규제만 하는 방식은 현재 없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규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가상자산이 국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정부에서 논의할 때도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고, 뭐 업계에서도 좀 그 방향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박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표명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제 말씀은 특근법상 현재 있는 가상자산의 개념이 이제 어떤 것을 차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업계와 소통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교수님이 뭐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교수님과 좀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열띤 토론이 됐고요. 혹시 그 끝으로 그 장내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짧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뭐 설명 워낙 잘해 주셔서 특별히 궁금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뉴스핌이 그 디지털 자산법을 관련해서 좀 디지털 자산이 우리나라 좀 KB 디지털 산업으로 좀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방향은 뭐 최근에 국회나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단히 태풍 때문에 힘드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토론자분들과 한기진 금융증권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